세상 밖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이향인, 라미 카민스키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내 안에는 내가 홀로 사는 장소가 있다. 그곳에서 나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길어 올린다. 펄벅. 무리에 속해 있지만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치료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환자와 처음 마주 앉을 때 나는 보통 이렇게 묻는다. 작가 소개. 라미 카민스키. 임상심리학자이자 뉴욕시 통합정신의학연구소 설립자. 40년 이상 세계 지도자, 최고 전문가 등 수천 명의 심리를 상담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다. 1990년대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히스타민의 역할 등 뇌 연구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여러 차례 이뤄냈다. 미국 정신질환자 연합의 우수 정신과 의사상,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올해의 의사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책 소개. 단체 채팅방의 새 알림을 읽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함께라는 단어가 당연시되는 사회. 집단주의 문화는 오랫동안 효율과 안정, 연대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해왔다. 정답처럼 제시되는 감정에 동의해야 하고 분위기에 맞춰 자신의 감정과 리액션을 수정해야 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연결돼야 하는가? 이 책의 저자인 뉴욕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라미 카인스키 박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이름을 제시한다. 바로 이향인, 오트 로버트. 이향인은 사람을 싫어하는 이도 사회성이 부족한 이도 아니다. 다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다르고 안정감을 느끼는 구조도 다르며 사고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닌 나인 사람들이다. 집단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롭고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지는 사람. 모두가 옳다고 말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왜 옳은지 묻는 사람. 타인의 박수보다 자기 기준을 더 신뢰하는 사람. 특히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공동체 인간을 이상형으로 제시해왔다. 소속, 협동, 팀워크, 관계 관리 능력은 미덕이었고 집단에 잘 녹아드는 사람은 모범적으로 여겼다. 그 안에서 이향인은 종종 오해받았다. 소극적이라고, 차갑다고,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엄연히 다른 구조라고. 고쳐야 할 성향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기질이라고. 이향인은 특정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향인은 뺄게요. 이 책은 단순히 이향인을 위한 변명이 아니다. 오히려 집단주의의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언어다. 함께하기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조용히 나만의 삶을 꾸려가는 법. 연결이 기준이 된 시대에 나만의 고독을 지켜내는 힘을 안내한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자책 대신 다른 방식으로 나답게 살아도 된다라는 자신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언어다. 이 책은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제안한다. 무리에 속해 있지만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치료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환자와 처음 마주 앉을 때 나는 보통 이렇게 묻는다. 이 질문들에 처음부터 뚜렷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은 드문데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사실 이 질문은 답을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치료의 주도권이 환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이 배의 선장입니다. 나는 당신이 고용한 항에 살고요. 이 바다는 당신에게 낯설겠지만 나는 여러 번 건너본 적이 있어서 익숙하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그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든 내가 환자들에게 품는 바람은 늘 같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끝날 때 그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언뜻 별것 아닌 목표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 오늘날 적잖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며 심지어 아예 다른 사람이 되길 바라며 살아간다.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열망한다는 점이다. 결국 많은 사람이 현재의 자신과 이미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때로는 자기다움에서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질투나 야망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를 바라며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사람, 다시 말해 무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일 때가 많다. 그들은 소속감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해야 하는 미덕이자 목표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사실 소속감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소속감은 단지 하나의 감정일 뿐, 현실에서 실체가 있는 무언가로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난제 중 하나가 등장한다. 바로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존재이면서도 그 고유함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감정을 끊임없이 쫓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나는 4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일해왔다. 그동안 나의 관심은 이집트 시나이 사막의 외딴 지역에서 베두인 부족을 돌보는 유일한 의사로 일하는 것에서 출발해 뉴욕시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조현병 병동을 운영하는 일로 이어졌고 이후 뉴욕주 전체의 정신건강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에서 의료 운영 책임자로 일하는 데까지 확장됐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가르쳤고 지역사회와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다. 맨해튼의 개인 진료실에서 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리더들, 저명한 공연 예술가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왜 자신이 가장 가깝고 친숙한 사람들, 이를테면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들과도 연결된 느낌을 받지 못하는지 괴로워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 상담을 거듭하다 보면 그들이 평생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며 살아왔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은 늘 관찰자일 뿐 실제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무리에 속해 있든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곤 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남편이나 엄마, 선생님이나 지도자 같은 존재를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공동체적 군집 밖에서 삶을 경험한다. 이들 대부분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신경 발달에 특이성이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지도 않는다. 사회 부적응자도 아니고 대인관계에 불안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토록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까? 드물게는
이들의 사회적 어려움이 수줍어하고 내향적인 성격에서 기인한다. 때로는 인종이나 성적 지향성, 장애 등의 이유로 사회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다른 존재로 취급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수년간 이런 특성들을 관찰하고 연구해온 끝에 나는 이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이 전 세계 모든 인종, 민족, 성별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뚜렷하고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하나의 성향에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동체 지향성의 부재, 다시 말해 선천적으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으로 요약된다. 이는 내가 뼛속 깊이 이해하는 존재 방식이다. 왜 나는 늘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지? 나 역시 어린 시절 늘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지냈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거부당한 적은 없었다. 친구도 있었고 쾌활했으며 누구나 인정할 만큼 인기도 많았다. 나는 학교도 좋아했다. 수줍거나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불안해하지 않았다. 내가 자란 도시의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진 뒷마당과 건물 사이를 누비며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겉으로는 밝고 잘 적응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스스로가 미운 오리 새끼 같았다. 어린 시절 내내 여러 친구 무리에 속해 있었어도 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나와 다른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나는 늘 외부인 같았다. 친구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하던 단체 활동, 이를테면 스포츠팀, 데이캠프, 캠핑 등 아이들이라면 대부분 고대하던 일들이 나에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 몹시 거북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털어놓으면 내가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 다른 아이들만큼이나 그런 활동들을 기대하는 척했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멋지고 활달해 보이는 겉모습을 연출하는 법을 터득한 사교적인 외톨이였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타고나기를 명랑한 듯 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가면놀이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어졌다. 청소년기에 흔히 몰려오는 감정의 거센 물결에 더해 나는 또 다른 혼란과 답답함에 시달렸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 친구들 사이에 흐르는 친밀감을 나도 어떻게든 즐기고 싶었다. 그것은 함께함의 느낌이었다. 시시한 잡담, 성적 무용담, 스포츠팀을 향한 열정, 롤링스톤스의 노래를 줄줄 꿰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내 또래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진심 어린 흥분이나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나는 속없는 잡담이나 허세 섞인 말보다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선호했지만 다른 10대 친구들처럼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을 흉내냈다.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외우고 파티에 가고 멋진 남자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길렀다. 정치 이야기나 반에서 가장 예쁜 여자애는 누구인지 혹은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평가처럼 대화가 조금이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흘러가면 나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세를 따랐다.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으면서도 말이다. 외적으로 나는 학교의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었다. 내가 겪는 불편함은 온전히 내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 불편함을 털어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종일 이어지는 나의 연기는 오스카상을 받을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공허하고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다 20대가 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또래들과 격이 없이 친밀하게 지내는 듯 보이려는 노력을 더는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학부생 시절과 의대생 시절에는 짊어져야 할 학업 부담이 상당했고
즐기지도 않는 활동에 한정된 자유시간을 쓰는 것이 점점 더 매력 없게 느껴졌다. 나는 집단의 역학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한 의견을 나누며 친밀한 1:1 우정을 키울 기회를 갈망했다. 내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집단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다수의 의견이 내 견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연기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무렵 나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집단을 움직이는 원리나 생리에 평생 공감하지 못한 성향 덕분에 내가 유난히 예리한 관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꾸준히 해독하려고 애쓴 결과였다. 무리를 따르고 싶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의지가 나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깊이 공감하는 관계 형성을 억누르고 외부인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집단 규범에 맞추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과 강하게 연결되는 길을 택했다. 언제나 집단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 구성원들을 각기 고유한 감정 반응, 패턴, 개성을 지닌 개인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내가 집단의 합의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어왔고 그로 인해 남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창의적인 방식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게다가 유행하는 활동, 유행, 취미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었기에 오히려 나만의 관심사와 학업에 놀라울 만큼 집중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해 어린 시절의 나는 몹시도 당혹스럽게 했던 이런 성격적 측면, 즉 비소속성이야말로 내가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성공적이고 보람찬 경력을 쌓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도 백조도 아니었다. 그저 전혀 다른 부류의 새였을 뿐이다. 힘겨운 사춘기를 거친 뒤 얻은 이 깨달음은 짜릿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리를 따라가는 대신 나는 나만의 궤적을 그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나 자신, 내가 만난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진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격적 특성들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특성들을 추려낼 수 있었다. 그렇게 발견한 내용을 글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 물론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단어를 찾기 시작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칼 융이 제시한 밖을 향하는 사람인 외향인과 안을 향하는 사람인 내향인 개념에 친숙하다. 대중심리학의 발달로 이 용어들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편이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향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는 남들과 다른 방향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향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스페인어에서 오트로는 다른을, 벌트는 방향을 뜻한다. 말 그대로 오트로벌트는 다른 방향을 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와 소속감이 주는 이점에 매우 큰 비중을 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특히 오늘날처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소외감, 단절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사회적 연결이 다양한 신체 및 정신 건강상에 이점을 준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 하지만 연결감이 곧 소속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는 이 둘을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집단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그 집단은 친구 모임일 수도 있고 동료 네트워크일 수도 있으며 흩어져 살지만 인종, 민족,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다. 물론 그 집단에 진정으로 속해 있다고 느끼려면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친밀감을 쌓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안에 개별 인물과 연결된 느낌을 얻기 위해 꼭 집단에 속해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해보라. 누군가와 느끼는 유대의 깊이가 같은 집단의 소속 여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런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 밖의 사람들과는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부족 중심주의, 진화를 통해 인간이 갖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공동체 지향성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 이 부족 중심주의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하거나 삶에 더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은 양극화된 정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과 순응이 중시되는 세상에서 이향인이라는 존재는 종종 문제와 취급을 받는다. 이향인들은 흐름에 따르라 거나 팀플레이어가 되라 라는 요구를 자주 받곤 한다. 다시 말해 사회라는 퍼즐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본래의 비소속적 본성을 제쳐두라는 것이다. 이향인들은 1대1로 상호작용을 할 때 꽤 사교적이고 부침성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집단 활동 참여에 관심이 없거나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행사 참석을 꺼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향인인 당신이 집단에 잘 녹아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많은 이향인이 시간을 들여 소속되려는 척 애쓰는 이유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순응하고 내부자가 되고 함께함을 경험하려는 시도는 헛된 일이다. 그들은 공동체적 인간이 아니므로 집단에 초대받고 참여를 권유받는다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집단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없다. 더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이향인으로 사는 가장 큰 이점이 존재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면 집단에 속할 때 따라오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어떤 특정 집단에도 애착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집단의 인정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집단의 입장이나 의견, 관점을 지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 개별적 관계에서 친밀함과 연결감을 누리면서도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고 개인적 필요보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본래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주입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러한 독립적 사고가 당신에겐 당연하고 익숙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다. 이 책은 공동체라는 틀 밖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자유와 충만함을 묘사하고 설명한다. 동시에 이향인의 관점이 세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가치에 포커스를 맞춘다. 안정을 위해서는 널리 통용되는 상식이 필요하지만 진보에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수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배척하기보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말했듯 사유의 영역에서 내려지는 중요한 결정과 중대한 발견, 그리고 문제 해결책은 고독 속에서 분투하는 개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수년간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내가 이향인이라는 사실이 내 치료 철학을 형성했고 또 환자들을 돕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다.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구하는 권리, 즉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할 권리를 중시한다. 자신이 속해야 한다고 여겨온 집단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규정해오다 마침내 본연의 모습을 다시 찾으면 자기 자신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스스로를 돌봐야 할 책임을 깨닫게 된다. 내가 나 아닌 다른 누구도 될 수 없으니 나라는 존재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깨달음보다 더 큰 해방감을 선사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향인의 특성과 그들의 독특한 세상살이 방식을 알아가다 보면 당신이 이향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 어쩌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향인이 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향인의 경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집단적 통념을 바꾸고 나아가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이향인이든 아니든 가장 지속하는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그 관계를 단단히 하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것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말이다. 자신의 삶을 집단의 평가에 맡기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듯 자유란 자신을 책임지려는 의지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내적 자유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 21세기 북스 출판 라미 카밀스키 짐 세상 밖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이향인 낭독해드렸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고객들이 구매한 국내 도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정신의학과 의사로 일한 라미 카밀스키의 책입니다. 이향인. 이 책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이들의 치열한 삶과 철학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울타리를 원하죠. 익숙한 언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상.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나간 이향인들에 의해 새로 쓰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물리적 거주지를 옮긴 이들을 넘어서 스스로를 낯선 곳에 던짐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세상의 새로운 중심이 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향이라는 선택, 이것은 상실이 아닌 확장입니다. 흔히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핍이나 도피로 해석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향을 확장의 개념으로 재정의한다고 말이죠. 책 속에서 묘사되는 이향인들은 정착지의 안락함에 안주하기보다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에 있기를 자처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기준에 맞추어 사느라 정작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합니다. 이향인은 주류의 질서에서 잠시 비켜나 있지만 오히려 그 소외된 위치 덕분에 세상을 더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죠. 세상 밖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요. 주류 사회의 관점에서 변두리에 위치한 이들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작가는 그 해답을 정체성의 재구성에서 찾습니다. 과거의 나를 구성하던 조건들이 있죠. 학벌, 직업 이런 것들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향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내면의 단단함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뒤에 얻는 자아는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이들이 내뿜는 에너지는 주변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들이 머무는 자리를 세상의 새로운 중심으로 탈바꿈시킨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향인들이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숨기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 조건이죠. 작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킬 때
인류의 창의성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이향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낯선 환경에 직면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해외 이주자나 유학생뿐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고 변화하고자 하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유효한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향인은 우리에게 정체된 삶을 거부할 용기를 주는데요. 꼭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타성에 젖은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향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누군가 정해준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개척한 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지도 위에 고정된 좌표가 아니라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죠. 이 책을 덮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떠나는 자만이 비로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향인이신 것 같은가요? 저는 이향인 같아요. 저번에는 원시인 같았는데 이번엔 이향인이네요. 요즘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는 책들이 왜 이렇게 다 저를 위해서 쓴 글들 같은지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